오늘의 마지막 영상입니다. 자, 167쪽의 두 번째 문단이요. 자, 아주 이것도 뭐 현실적인 얘기죠. 자, 이 맨 이제 일선 집행기관에서 이제 위에 부서로 우리가 내년에 예산이 얼마가 필요하대 계속 예산 요구서 같은 거 작성해서 올려요. 그럼 다 모아서 또 올리고 다 모아서 또 올리면 이제 결국에 이제 보통 기획재정부 우리 중앙부처에 기획재정부로 이게 다 가게 되는데 이걸 다 보면은 야, 이거 왜 이렇게 다 돈 더 필요하다고 하는 거야? 예산 액수가 거의 초과돼요. 다. 이런 거죠. 엄마, 나는 이번에 뭘 사는데 120만 원이 필요해. 원래는 내가 사고 싶은 게 100만 원이야. 엄마, 난 이거 120만 원이 필요해. 110만 원이 필요해. 그럼 생각했던 액수보다 일부 더 크게 부르는 거잖아요. 이런 현상이 굉장히 비일비재해요. 정부도요. 정부 부처 안에서도요. 야, 일단 우리가 깎일 걸 대비해서 예산을 좀 크게 불러. 야, 이거 원래 사실 우리가 보니까 8천만 원짜리인데 야, 1억 불러.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되는데 이거를 모를 리가 없죠. 위에 예산 사정기관,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하는 최종적으로 편성하는 곳에서 이걸 모를 리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조정하는 역할들을 하는 게 한 달 정도 정말 열심히 일을 해야만 골라낼 수가 있죠. 자, 뭐 복잡한 얘기는 다 생략하고요. 복잡한 얘기 생략하고 넘어갑니다.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어요. 173쪽에 표를 보면은 자, 세입, 정부에 들어오는 예산에 관련된 분류가 뭐 다른 거는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는데 뭐 교육세라든가 종합부동산세 얼마가 들어온다. 이런 식으로 이런 표처럼 분류를 한다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175쪽에 소관별 세입 예산이라고 하죠. 실제로 예산서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번 대통령 비서실부터 2번 뭐 이렇게 국회 대법원은 얼마 쓰고 헌법재판소 얼마 쓸 것이고 이런 식으로 분류가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국회나 대법원 헌법재판소 같은 경우도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관련된 소관별 예산을 잘라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직관적으로는 그래, 대법원은 얼마의 예산을 쓸 예정이고 헌법재판소는 얼마의 예산을 쓸 예정이다. 이걸 부서별로 볼 수 있다는 가장 이제 간단한 분류 방식이고요. 자, 그리고 뭐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죠. 이제 세출 예산이라고 하죠. 177쪽에 세출 예산인데 표를 보면은 이제 돈 나가는 거에 대한 예산서가 있어요. 이게 쓰임새를 분류한 겁니다. 자, 당연히 인건비, 공무원 월급이요. 뭐 이 이상 얘기를 어떻게 더 해요? 그다음 자산 취득, 뭐 얼마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정부가 어떤 건물에 들어가서 사무실을 써야 된다. 그러면은 또 거기에 대한 돈을 써야 되잖아요. 내야만 그 건물에서 근무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다 이제 포함이 된 거고요. 자, 그다음 178쪽에 맨 아래 네모칸 안에 보면은 채무와 부채의 개념 구분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채무는 자, debt라고 표현하죠. 이거는 돈을 쓰는 게 확정이 된 거야. 야, 이건 돈 써야 돼. 100만 원, 100억 돈 나가는 거예요. 무조건. 자, 부채. 자, liability라는 거는 이게 당장 얼마를 내기는 내야 되는데 약간 미래에 얼마 정도를 내야 될 것이다요. 지출이 채무처럼 당장 딱 얼마다가 아닌데 이 분명히 미래에 내후년, 5년 뒤에 이거 분명히 이걸 갚아야 되는 돈이에요. 약간 차이가 있어요. 자, 그런데 어차피 이 그러니까 정부의 규모가 이 국가 전체를 봤을 때는 부채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야, 우리 대한민국이 5년 뒤에 갚아야 할 때, 야, 무슨 돈이 상상할 수 없는 돈을 이제 갚을 예정인 거고, 또 그때 갚아야 하는 거긴 한데, 규모가 크면 부채가 굉장히 위험해요. 자, 그런데 이제 줄여가지고, 야, 우리 정부 조직 하나, 야, 우리 팀 입장에서는 채무가 굉장히 이제 발목을 잡을 수 있어요. 야, 당장 일주일 안에 이거 예를 들어서 갚아야 되는데, 지출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채무는 일단 단기간에 확정이 된 금액이에요. 나갈 돈이 딱 고정된 거. 예를 들어서 월세, 예를 들어서요. 자, 임대료, 이건 나갈 돈이 확정이 된 거예요. 자, 이제 부채 같은 경우는 작은 단위에서 봤을 때는 내년에 나갈 돈,
내후년에 낼 수도 있을 만한 돈, 이게 이제 부채의 개념이죠. 그래서 이 조직이, 정부 조직이 크면 클수록, 범위가 넓으면 넓을수록 부채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거고요. 왜냐면은 미래에 내야 될 수도 있는 돈을 지금부터 빨리 정리를 해나가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야 뭐가 중요합니까? 이자율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자를 내는 것도 문제인데 이자를 내는 건 더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자율이라는 걸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덩어리가 큰 조직일수록 부채가 중요해요. 부채 관리를 해줘야 돼요. 근데 단위가 작으면 당장 내가 야 이번 달에 내야 될 거, 야 이번 주에 내야 될 거, 이게 급한 거죠. 그래서 뭐 우리가 살다 보면 개인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채무나 부채가 없을 수는 없어요. 그게 저는 뭐 잘됐다 잘못됐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관점을 좀 이제 좀 구분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 그리고 제가 이번 연도 강의 첫 번째 말씀드린 거예요. 정부의 돈이나 개인의 돈이나 원리가 똑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좀 심하게 복잡하고 규모가 심하게 큰 거냐, 뭐 500조, 600조, 그 다음 저희가 배웠던 뭐 예산별로 뭐 종류가 어쩌고 저쩌고 이거냐, 내 통장에, 내 현금에, 내 지갑에 있는 거나, 이게 원리가 같아요. 그래서 이 재무행정이, 그러니까 우리 지금 예산론 수업이 다행히 지금 소감을 보면은 어렵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별로 없기는 한데, 우리가 이제 예산이라는 거를 여러분 어느 다른데 학원을 가서 듣든 어느 수업을 듣든 혹시 앞으로 들을 일이 있으시면 항상 머릿속에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개인이 쓰는 돈이나 우리 집이 쓰는 돈이나 국가가 쓰는 돈이, 이게 원리가 같아요. 왜냐? 똑같은 한국은행이 발행한 뭐 100원, 200원, 만원, 5만원 할 때 원을 가지고 다 돌리는 거기 때문에, 전부 경제활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같아요. 원리가 같아요. 다만 국가도 무역을 하고 우리도 개인의 뭐 해외에 가서 뭐 여행을 하고 뭐 사업을 할 때 환율에 따라서 그 나라 화폐로 지급을 해야 되는, 그거는 좀 이제 우리 행정학에서 배우는 재무행정의 영역을 완전히 넘어가는 얘기들이요. 자, 그건 논외로 하고 원리가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부동산 문제가 엄청 이제 심하잖아요. 뭐 내 집을 마련해야 되는데, 이래야 되는데 힘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자, 그런데 그것도 역시나 우리나라에 해당되는 얘기이지, 이 문제를 다른 나라에 바로 적용하기는 좀 어려운 것들이 많아요. 자, 그래서 일단 제가 봤을 때 재무행정 입장에서, 재무행정 개념에서는, 자, 내가 쓰는 돈, 정부가 쓰는 돈의 본질은 같다고 보시면 돼요. 제가 옛날에 이걸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재무행정론은 너무 어렵고, 이거 수업 어떻게 들어야 되나? 물론 저도 어렵게 배웠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재무행정이 굉장히 간단한 논리로 움직여요. 뭐 법도 복잡하고 뭐도 복잡한데, 이거? 야, 결국에 돈 들어온다는 얘기잖아. 그래, 이거 결국에 돈 써야 된다는 얘기잖아. 근데 금방 쓸 거냐? 나중에 쓸 거냐잖아. 근데 나중에 쓸 거를 항상 그걸 계산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자, 대차대조표를 그리고 복식부기를 보고, 자, 지금 들어오는 거, 내년에 내야 될 거, 복식부기를 보니까 지금 들어오는 돈은 많은데 내년에 나갈 돈도 많네. 그러니까 지금 돈을 아껴서 써야 되겠네. 왜냐? 내년에 나갈 거기 때문에. 이게 복식부기 개념인데, 자, 현금, 그러니까 단식부기요. 통장에 입금, 출금, 이게 되게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방금 말씀드린 복식부기, 차변과 대변에서 뭐 자산이 어쩌고 저쩌고 부채가, 이거는 이제 그 다음 문제. 야, 내가 지금 돈 버는 게 없는데 어떻게 쓸 거야? 야, 지금 들어오는 돈이 없는데 내년에 무슨 내년이야? 당장 지금 먹고 살기 힘들다, 이렇게 돼버린다고요. 그래서 정부나 개인이나 일단 현재 들어오는 돈이 꾸준히 있고 많은 돈을 가지고 있을수록 무조건 유리한 거예요. 그래야 한 번쯤, 그래, 우리가 뭐 혹시라도 위험한 일이 있을 때, 맞아, 야, 그때 우리가 돈을 많이 그래도 가지고 있어서 이번에 어려웠을 때 그나마 이렇게 됐지, 만약에 우리 돈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 거야. 이게 굉장히 사람들끼리 많이 얘기하는 얘기잖아. 많이 얘기하는 그 대화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정부나 개인이나 이게 원리가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 수업을 들으시면은 뒤에는 어려운 내용이 사실 없어요. 이제는 어려운 내용이 거의 없어요. 그냥 있는 것만 얘기를 하는 건데, 그렇구나,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남은 시간은 얼마 안 남았는데 계속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 여기까지입니다.